공준호의 책 읽는 라디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역 공부.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깨달음의 실천편. 김승호 지음. 출판사 다산북스. 3장 64괴의 시작. 군주괴. 운명을 대하는 자세. A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다. 어느 날 A씨는 친구 몇 명과 낚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친구들은 직장인이지만 휴가를 내기로 했다. A씨는 즐거운 기분으로 며칠을 기다렸다. 마침내 여행하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사에 긴급한 일이 있어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친구는 아내가 갑자기 반대해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미안하다면서 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여행 계획은 무산되었다. A씨로서는 완전히 헛김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낚시 도구를 집어던진 A씨는 가게 문도 열지 않은 채 혼자 술을 마시며 화를 냈다. 에이씨, 짜증나. 이런 놈들이 친구라고. A씨는 하루를 이렇게 지냈고 다음 날도 기분이 안 좋았다. B씨의 경우를 보자. 이 사람은 직장인인데 기대했던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울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온종일 식구들한테 신경을 곤두세웠다. C씨를 보자.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인데 다 될 듯하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10일간 공들였던 일인데 도중에 보험가입 예정자가 마음을 바꾼 것이다. C씨는 허탈감에 빠져 다른 일마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금 이야기한 A, B, C의 일은 실화인데 이런 일은 세상에 아주 흔하다. 누구나 일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한다. 사람들은 매번 화를 내거나 낙심한다. 나도 몇천 번쯤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다. 일이 꼬이는 것, 잘 되다가 망가지는 것, 배신당하는 것,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등 이런 일은 참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래서는 인생이 재미가 없다. 화가 나서 심장이 떨린다. 죽고 싶다. 아니, 죽이고 싶다. 술을 퍼마셔야겠다 등 신세 타령을 하게 된다. 이들의 인생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일이 척척 풀리고 기대했던 대로 미래가 열리면 얼마나 좋으랴. 여기서 이들의 문제를 고찰해보자.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인내심인가? 아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알라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다. A, B, C 세 사람은 당초에 앞날을 믿었다. 뜻대로 될 것이라고.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무슨 근거로 미래가 꼭 그렇게 된다고 확신했는가 말이다. 절대로 미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미래를 믿었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고 슬퍼했다. 문제는 미래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미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미래란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실망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미리 정해놓고 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미래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예측은 자유다. 그러나 자기의 예측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미래가 현실로 나타나면 아, 이게 미래구나. 어제는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미래란 궁금함의 대상은 된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되는 것이다. 미래가 오면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로 끝나야 한다. 다른 유감을 가지면 안 된다. 누가 미래를 믿으라고 했던가? 미래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다. 세상이 어째서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미래는 항상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미래가 오면 아, 이것이구나 해야지. 싫다, 좋다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대로일 뿐이다. 한 일화를 소개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다. 미국 어느 도시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떤 젊은이가 현장에서 두 손을 잃었다. 순식간에 손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을까? 운명이 가혹했다. 그러나 정작 두 손을 잃은 청년은 태평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두 손이 없어졌네? 그뿐이었다.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운명이 이것이구나 하고 발견했을 뿐이다. 이 청년의 자세는 너무나 편안해서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었고 많은 정신과 의사가 이 청년의 정신을 연구하러 방문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청년을 조사한 결과 그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청년의 마음은 그 사건 자체보다 유명해졌다. 운명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대해야 하는 것으로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으면 떨어졌군 하고 끝내야 한다. 운명이니 어쩌겠는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이미 나타난 운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버스 떠난 다음에 발을 구르는 것과 같다. 버스가 떠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운명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상황 종료다. 슬프네 괴롭네 하며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나는 실제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살고 있다. 운명은 궁금할 뿐이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불만은 없다. 누구에게 불만을 토로할 것인가?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있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주역 괴상을 이야기해보자. 주역은 운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바로 곤위지로 이 괴상은 순순히 따른다는 것이다. 여행을 못 가게 되었으면 그렇게 됐군 하면 그만이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알았어. 오늘 운명이 이것이군. 진급이 안 되었으면 그렇지. 이제 알았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 운명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이는 법이다. 운명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흔히 운동선수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선수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다. 운명에 매달리면 실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괴상, 곤이지가 가르치는 것은 수능으로 수능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자주 생기는 법이다. 미래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노력했다고 미래를 확신하면 안 된다. 옛말에 사람의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보겠다는 뜻으로 어떤 운명이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람은 항상 스스로와 싸운다.
고니지의 뜻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능이란 굴복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비축하는 행위다. 수능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세다. 괴상 고니지는 땅의 덕을 의미하는데 드넓은 땅을 접하면서 항상 수능의 덕을 일깨워야 한다. 주역에서는 고니지 괴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운명에 앞서면 혼미하고 수능하면 얻는다. 안녕하세요. 성우 공준호입니다. 네, 제가 1년 하고도 며칠이 지나서 업로드를 했네요. 이전 에피소드를 업로드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넘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한 셈이 되네요. 아무튼 2019년 첫 작품으로 초은 김승호 선생님의 저서 새벽에 읽는 주역 인문학 깨달음의 실천 편 중에 이 두 이야기를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경로는 어느 블로그에서 오늘 낭독한 이 이야기를 옮겨놓은 것을 읽고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주팔자, 주역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것 말고도 초자연적인 이야기나 흥미를 잡아 끌 만한 이야기들에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요즘은 이 사주팔자라는 것에 저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블로그의 글을 읽고 이 책을 읽어보게 됐던 것이죠. 이 사주팔자라는 게 인간의 삶을 8글자를 통해서 점쳐보는 거잖아요. 저는 뭐랄까 사주, 주역 이런 게 이 세상에 원리라는 게 있다면 그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한 도구다, 혹은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또 그쪽에 관심이 가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잖아요. 미래를 점쳐보고 한 인간의 인생을 본다는 게 그래서 아주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주역,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받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관심이 있으시니까 낭독을 듣고 이 뒤에 덧붙이는 말도 들으시는 게 아닐까 하는데 맞나요? 맞으시면 리뷰 그렇다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승호 선생님은 이 책 말고도 돈보다 운을 벌어라, 사는 곳이 운명이다 등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여러 책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사주 말고도 풍수질이나 운,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승호 선생님의 다른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기 전에 이번에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책 예고인데요. 다음 책은 김윤수 작가님의 청춘의 문장들입니다. 요즘 제가 오디오북으로 녹음하고 있는 책인데 역시나 시인이시라 문장을 매우 아름답게 쓰셨더라고요. 에세이고요. 저도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는 다음 책 예고를 덧붙이게 됐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고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